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김문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초부터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밝아진 경제 전망과 재정 저벽에 대한 우려 완화,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는 내년도 원유와 석유 제품과 같은 액체연료 순수입량이 하루 평균 60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간 스탠리가 1,6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감원 대상 중 절반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국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연초부터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그리고 개선된 경제 전망에서 그 이유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도 그동안 국채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이 같은 여건들이 지속될 경우 금리는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 국채금리는 20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장기 랠리를 보였고 심지어 작년 말부터는 채권시장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진 뒤에도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초부터 미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시장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미 0.15%포인트 이상 상승해 1.87%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의 사상 최저 수준의 50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차기 재무장관 자리에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주요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와의 재정절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전문가인 잭 류 실장을 최종적으로 낙점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실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시티그룹 이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빌 클린턴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 차례나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을 맡아 예산의 세부 항목까지 꿰뚫는 전문가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럼 주 요직은 모두 백인 남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네.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재정 절벽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후임으로 류 실장과 함께 재계 인사를 영입하고 내각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흑인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케네스 채놀트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등도 검토했으나 결국 재정 절벽 협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원유 수입량이 최근 2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요? 예, 현지 시간 9일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는 내년도 원유와 석유 제품 등 액체연료 순수입량이 하루 평균 60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년에서 2007년 사상 최고였던 1200만 배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유 수입량 감소는 최근 미국 내 노스다코타와 텍사스 등에서 수압식 시추 방식 등으로 셰일가스 생산량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EIA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루 평균 500만 배럴로 사상 최저였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643만 배럴까지 증가했고 이는 내년에 800만 배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외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쇼크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원유 생산 확대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셰일가스에 대해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정보국 쪽에서는 이 셰일가스 모멘텀으로 국제유가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실제 EIA는 내년 중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해 배럴당 112달러에서 99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4달러에서 91달러로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국 내 원유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IA는 미국 원유 소비량이 지난 2007년 하루 평균 2070만 배럴에서 지난해 1870만 배럴로 줄었고 이는 앞으로 2, 3년간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유 얘기 좀 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1,60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정통한 소식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 인원은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 부문 인력 중 6%를 차지하는 규모의 주로 간부급 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600명 중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나머지는 해외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해고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 등 경제의 불확실성, 이윤을 억제할 새로운 규제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서 2011년 12월 1,600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후 지난해 9월까지 인력 감축과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약 4,2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감원 소식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밝혔는데요. 오늘 장의 현재 구간에선 하락이네요. 0.64%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장도 상승이지만요. 네. 알코아 실적 호전 소식 유럽장에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2개월여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끄는 알코아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날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0.74% 오른 6,098.65를 기록했고 프랑스 깍크 40 지수는 0.31% 상승한 3,717.45를, 독일 닥스 지수는 0.32% 뛴 7,720.47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FTSE 100 지수는 2008년 5월 22일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올 들어 3.4% 급등했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7% 오른 288.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 2월 1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미국 의회가 재정 절벽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3.3% 급등한 바 있습니다. 네, 김문희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초부터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개선된 경제 전망과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완화,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는 내년도 원유와 석유 제품과 같은 액체 연료 순수입량이 하루 평균 600만 배럴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외신을 통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투자은행과 지원 조직, 거래 부문 등에서 1,6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